안녕하세요, 핸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작용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흔히 가지는 오해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석이 과연 쇠를 끌어당길까? 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석이 쇠를 당긴다고 흔히 표현하죠. 하지만 그거 말고 좀 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말해서 정말로 자석이 쇠를 끌어당길까요? 아니니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석을 들고 있습니다. 자석을 들고 있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 냉장고가 사람 쪽으로 끌려올까요? 아닐 겁니다. 냉장고 같은 무거운 쇳덩어리가 사람을 향해서 저절로 끌려오지 않겠죠? 오히려 사람이 끌려갈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자석이 쇠를 끌어당긴다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말하면 작용-반작용 법칙에 위배되겠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석과 쇠가 서로 끌어당긴다고 말해야 작용-반작용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물리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쩌면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에 이렇게 자석을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러면 오해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자석이 트럭을 당겨서 트럭이 앞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엔진을 달아놓을 필요도 없고 이건 무한동력이다.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석이 쇠를 끌어당긴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자석이 쇠를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지 않죠. 자석과 쇠가 서로 끌어당기죠. 따라서 이 트럭은 이렇게 해놓는 것만으로는 절대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켓이 엔진에서 연료를 뿜으면서 앞으로 가는데 과연 이 로켓이 공기의 반작용으로 가속을 받아서 날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하다못해 인터스텔라라든지 이런 우주 나오는 영화 보시면 엔진 꺼도 우주선이 그냥 등속도 운동하면서 잘 날아가죠. 이게 단순히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럴 겁니다. 우주는 어차피 진공이고 그리고 공기의 반작용 없이 그렇게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쭉 간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스. 연료가 되는 가스. 로켓이 가스를 밀어내면서 이 가스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켓을 밀어내는 거죠. 따라서 로켓이 가속받아서 날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공인 우주 공간에서도 가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속받을 필요 없으면 엔진 끄고 등속도 운동하면 되겠죠. 근데 그 상황 말고 가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공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속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가스의 반작용으로 로켓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예시는 그림은 좀 대충 그려서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지만 이게 당나귀가 수레를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이렇게 땅 위에서 수레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자기 주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님, 제가 수레를 끌고 가려고 해도 수레가 반작용으로 저를 끌어당겨서 저는 이 수레를 끌고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실제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당나귀가 수레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이고 수레가 당나귀를 끌어당기는 힘이 반작용인데 그럼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다 맞는 말 같은데 왜 실제로는 당나귀의 말이 틀렸을까요? 막상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당연히 틀린 말이지 라고 하면서도 정작 반박을 하려고 하면 그러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시게 되거든요. 핵심을 캐치하지 못하시고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겁니다. 수레의 운동 여부를 당나귀가 수레를 끌고 가는 힘이 결정짓는 거지 수레가 당나귀를 끌어당기는 힘이 결정짓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수레가 당나귀를 당기는 힘이 수레의 운동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수레의 운동 여부를 결정짓는 힘은 뭐 수레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라든지 아니면 당나귀가 수레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즉 수레의 운동 여부, 수레가 움직일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는 힘은 수레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나귀가 틀린 겁니다.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당나귀 예시에서 보셨다시피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물체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법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B를 미는 힘이 작용, B가 A를 미는 힘이 반작용, 이런 식으로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작용-반작용 법칙을 힘의 평형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힘의 평형은 어떤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들끼리 서로 상쇄돼서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등속도 운동하거나. 이게 힘의 평형입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입니다.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작용-반작용 법칙에 대해 흔히 갖고 계신 오해나 오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